기존의 브랜드 커뮤니티는 기업 주도적이고 또는 제품의 홍보 마케팅, 홍보 판매 쪽에 중심을 두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커뮤니티는요, 팬덤의 형식도 띠고 있지만 디지털로 그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컨텐츠 중심적으로 연결 지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키의 디지털 멤버십을 살펴보자면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그 브랜드의 커뮤니티를 소분하면서 고객의 그 니즈를 맞춰가고 있죠. 나이키는 이 각각의 그 자체 디지털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또다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룰루레몬은 매장 내에서 그 요가 아카데미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거느리고 있고 팬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매장에 와서 아카데미를 수강할 수 없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 고객의 연결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셜 웹 커뮤니케이션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 웹 커뮤니케이션은 어떻습니까? 세스 고딘에 져서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서문에 소셜미디어의 회전목마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 디스를 하고 있죠.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채널을 열고 컨텐츠를 쏟아냈지만 결국 제대로 고객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고 지금의 효과 없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들이 소셜 웹사이트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적인 모습은 고객과 고객이 그들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논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업이 다시 쫓아 들어와서 다시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걸 나한테 물어봐, 나하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처음엔 그것도 대화였지만 나중엔 연설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곧 연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기업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볼까 라고 고민했는데 팬덤이라는 게 보인 겁니다. 아, 우리 브랜드의 지지자들을 다시 결속시켜서 우리 브랜드, 마치 BTS의 바미와 같은 팬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업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 브랜드 팬덤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객 경험의 연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들 간의 좋은 경험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기업이나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미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팬덤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대중의 팬덤을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대중의 팬덤, 그 덕질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덕통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강렬한 경험에 내가 노출되어서 덕질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렬한 경험이 물론 좋은 경험이었겠죠. 기업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덕질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경험을 쌓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팬덤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대중의 팬덤은 진화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팬덤 서포터들은요, 기업이 하기 싫은 소설의 컨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친구. 대중의 팬덤이 한 1.5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세대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고객들을 2, 3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방법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지금에 만들어진 팬덤들은요, 거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굉장히 결과보다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우리 제품 정보를 제대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다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변을 잘 살펴보시면요, 지지자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 지지자들을 발굴하시고요, 그 모집이 아니라 발굴을 또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굴한 지지자를 연결하시고, 그 연결된 지지자에게 학습거리, 놀거리, 협업거리를 던져서 팬으로 육성을 하시는 겁니다. 고생했죠, 팬으로 육성되는 동안.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승급과 보상을 제공하는 이 5가지 단계입니다. 이 큰 서클이 계속 돌게 되면 팬덤의 너비가 확장되고요, 팬으로 육성과 승급과 보상이 작은 서클이 계속
그 반복되게 되면 팬덤의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변 만들기는 말 그대로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대부분 만들어 놓으신 업의 정의나 제품의 가치는 여러분들 기업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보다 고객 관점에서 우리 고객은 우리 업과 우리 제품에서 어떤 가치를 느낄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게 첫 번째고요. 샤오미의 미펀이라든지 레고의 레고 아이디어즈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팬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팬덤을 설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지지자 발굴입니다. 제가 아까 모집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발굴. 검색하세요. 똑같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검색하시고요. 블로그역이나 카페역을 보셔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뷰 쓰는 친구. 이 친구 지지자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발굴하기 전에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 브랜드의 지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페르소나 맵을 만들어서 요즘 이제 행동 데이터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지자를 정의하시고 그 모델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연결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지자 연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지자 연결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커뮤니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연결은요, 구분 지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실은 구분 지음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유퀴즈 언더블럭 보시면 시작할 때 유재석 씨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유퀴즈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퀴즈 언더블럭을 보는 사람과 이름으로 벌써 구분 지었어요. 어떤 분 한 분이 시즌 1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유재석 씨가 뭐라고 하나요? 아, 우리 자기님이시네 하시면서 자기는 굿줄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퀴즈와 찐팬을 구분하고 있죠. 지지자를. 자, 그리고 이제 팬으로 육성 단계인데요. 이때는요, 고객들에게 학습할 거리, 떠들 거리, 협업 거리, 그리고 모든 건 참여를 기반으로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이나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승급과 보상 단계는 항상 그들에게만 줄 수 있는 독점적 혜택을 고민하셔야 돼요. 가능한 돈으로 먼저 지지자를 사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개인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팬덤은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미션이나 어떤 행동을 강제하지 마세요. 계속 그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기업이나 브랜드가 새로운 팬덤에 대해서 대할 태도는요, 그들을 협업의 파트너로 대우해 주시고, 대외적으로는 선망의 대상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